드라마에 담지 못했던 굉장히 또 이 저 충격적인 이야기도 굉장히 많으시다 그래요. 네. 어떤 사례들인지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? 네, 사실 드라마에는 좀 많이 반복되는 사례들 위주로 썼고 그래야 이혼을 좀 더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썼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훨씬 더 이제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을 사실 드라마에 쓸 수는 없죠, 당연히. 그런데 이제 제가 신입 변호사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거든요. 네,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 현장이 보통 잘 잡히는 게 어떤 기념일이나 뭐 이제 크리스마스나 뭐 이렇게 쉬는 날.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연인이 함께 보내는 날로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. 그러면 배우자하고도 시간을 보내야 하고 그렇죠. 또 제2의 또 연인과도 시간을 보내야 그렇죠, 하다 그렇죠. 보니까 이게 겹치거든요. 그럼 어떻게? 그래서 항상 한 명은 이브, 한 명은 당일 이렇게 스케줄을 배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상간자들은 꼭 크리스마스 이브, 크리스마스 당일 이런 날들을 상대방과 같이 있는 것으로 자신의 애정, 우리 관계를 확인받고 싶어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이때 제일 많이 걸리세요. 이 크리스마스 때. 그래서 20대 변호사 시절에 간통 현장을 발각하신 의뢰인분들께서 항상 전화를 주셨어요. 그러면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파티하려고 또 혼자 차려놓고 혼자요? 네, 이제 혼자 차려놓고 막 이제 행복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 딱 전화가 와요. 이제 처음에는 딱 받으면은 변호사님 여기 현장 잡았습니다. 네, 지금 동영상 찍고 있습니다. 저기요. 실제로 이렇게 외도를 하는 분들 보면 어때요? 좀 이렇게 담대한가요? 행동들이? 네, 담대하고 굉장히 이제 계획적이어야 되고 왜냐면은 배우자는 눈빛만 봐도 그럼요. 알고 거짓말하기가 정말 정말 힘들어요. 어려워요. 네, 불가능에 가깝거든요. 사실. 맞아요. 근데 그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? 네. 그걸 해내야 하다 보니까 보통 외도 이제 키트 같은 걸 갖고 다니세요. 외도 키트요? 그러니까 뭐예요? 이게 핸드폰이 일단 2개, 3개. 아, 차가 여러 대이신 분들도 있어요. 아니면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니까. 왜냐하면 외도를 저지르시는 분들은 또 꼭 한 명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. 3명, 4명. 저는 6명까지 봤어요. 에? 동시에. 예? 6명이요? 동시에 6명까지 저는 봤거든요. 그러면- 아니 그거 와. 그거 거의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눠서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배우자한테만 신의를 지키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알리바이라든지 또 이 내연남, 내연녀들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요. 그래서 이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이 사람한테 들킨다거나 이제 서로 해서 그렇겠죠. 서로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또 싸움이 나기도 하고 아. 본인들끼리 통화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정말 부지런하다 일단은. 네, 정말 부지런해야. 이게 아니, 진짜 부지런해야 될것 같아요. 외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부지런해요. 정말 부지런해. 그러면 아침에 안 그러면 못해. 못 만나요, 못 만나. 아침에도 일찍 나가실 거 아니에요? 일찍 나가시고 늦게 들어오고 잠만 자고 바로 나가고 밖에서 또 옷도 갈아입고 휴일도 또 없고. 휴일도 없고 휴일도 없고. 휴가도 없고. 크리스마스도 여러 명이랑 보내야 하고 저만 막 비용도 많이 들 텐데. 그러면- 비용도 정말 많이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한 12월 초부터 보내야 되네. 들었어요. 야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참 정말 참 어떤 분인지 참 진짜 이게 보통이 그 위자료가 이게 2천이 한 평균인데 이게 5천이라서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건 왜 이렇게 높은가 하고 이제 살펴보신 거라면서요. 네, 위자료가 사실 대부분 2천, 뭐 3천 정말 소송 비용이나 시간 고려했을 때 크게 남는 게 없습니다, 사실. 저는 사실 수입에 비례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게 아닙니까? 네, 그렇진 않거든요. 아. 수입 한 2, 3년치를 해야 된다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한데 네. 아무래도 위자료가 좀 2, 3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당사자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5천 나온 사건들을 이제 찾아서 보면 진짜 뭐 드라마는 아예 범접할 수도 없는 세계가 많습니다. 야, 이게 야 이것도 정말 내연녀를 누나라고 속이고 1, 2년간 신혼부부가 같이 사신 경우가 있다고요? 네. 에이, 그게 말이 돼요? 예?
저는 이거 사실 판례 찾다가 이제 1심 판례에서 봤던 건데 위자료가 좀 많이 나왔길래 뭐지 하고 봤는데 내연녀를 누나라고 속이고 같이 동거한. 결혼을 했는데 그 집에 있는 분이 우리 누나야. 그쵸. 그 그 신우이가- 신우인 줄 알고 살았던 거죠. 그럼 이분은 오케이 한 거예요, 그거를? 그렇죠. 서로 이제 잘 지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내연 관계였던 와, 거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건 중에서 이제 형이 자기 아이를 그 조카잖아요, 사실은 너무 예뻐하고 오히려 자기 자녀보다 더 막 예뻐하고 자주 집에 오고 이래서 조카를 그냥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배우자와 나의 형제가 외도를 해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걸 알게 되셨던 그런 상담자도 있었죠.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담대한 걸 넘어서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더라고요. 아니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고 이제 세대가 또 이렇게 변하면서 이게 철저하게 이제 엑셀로 가사 문서에서. 다 문서화해가지고 요즘은 어떤 사례들이 또 좀 있습니까?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네 거 내 거가 더 아하, 그쵸. 이제 더 크고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결혼할 때부터 이제 반반 결혼이라고 해서 반반 내고 결혼하고 생활비 각출하고 이혼할 그러니까. 때도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맞아요.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도 외식은 반반, 개인적으로 뭐 혼자 먹는 거는 각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거든요. 아, 그러다 보니까 엑셀 파일이 나올 수밖에 없죠. 왜냐하면 이걸 정리해두지 않으면 그렇죠. 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엑셀로 항상 정리를 하면서 혼인 생활 하시는 분들 있고 참 정말. 근데 처음부터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쓴다는 게 저는 약간 조금 모르겠어요. 제가 F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세대 차이도 있는 것 세대 차이요. 같아요. 감성의 차이 아닙니까? 세대 F가 아니고 그냥 세대- 세대 차이. 예. 세대 차이. 아니 네. 예를 들면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몰라요. 자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할 거야. 근데 우리 각출할 거고 내가 이거 문서할게. 이게 가능할까? 근데 이제 저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릴 때부터 사실 늘상 어떤 그런 문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문서화해서 뭐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에 익숙한 세대라면 당연히 결혼을 했어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는 또 않다라는 생각이 좀 또 그럴 수도 들거든요. 있겠네요. 네. 또 그게 그리고 맞는 분들끼리 결혼을 그렇죠, 하시는 거여서 그렇죠. 오히려 더 좋아하고 맞아요, 맞아요. 네. 그렇구나. 이게 좀 세대 차이라고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가끔씩 의뢰인분들이 오시면은 저도 주제 넘게 이걸로 이혼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. 이런 얘기가 나도 네. 모르게 나와요. 좀 아닌데 예를 어. 들면은 뭐 치약, 분리수거로도 분명히 이혼을 결심하시기도 하거든요. 이게 이게 이제 싸움이 날 수는 있거든요. 네. 치약이나 예를 들면 싸움은 날 수 있죠. 근데 이혼까지 이어진다고. 네, 이제 그걸로 시작해서 뭐 물론 결국 싸우다가 선을 넘고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겠지만 되는 과정이죠. 제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그런 거예요. 되게 사소한 거. 그러면 저도 이제 약간 꼰대처럼 아이 그거 좀 이혼하기에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. 근데 저도 많이 사실 혼났죠. 뭐라고 했냐? 의뢰인 분들이 변호사님 저는 이혼하고 싶은데요. 이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죠. 할 말이 없죠.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저도 깨닫게 되는 부분이에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. 네. 요즘에 이제 사실 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혼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거든요. 요즘에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집 명의자들이 먼저 이혼 소송을 거는 경우가 꽤 많아졌어요. 왜냐하면 집 명의자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가가 낮을 때 본인한테 이혼이 유리하고 내가 만약에 명의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시가가 올랐을 때 그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의 가액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예를 들면 이 아파트가 뭐 재개발이 확정됐다. 그러면 그 단지에서 막 계속 이혼하러 오시고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게
뭐 10년 전부터 언제 이혼할지 시점을 고려하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 하고 오기도 하고 네 거 내 거가 나뉘어지는 결혼 생활이 많죠.